우리나라는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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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학년 때부터 그냥 처음부터 당연히 리비아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지금 최근에 2011년에 이제 카다피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책도 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식민지에 관련된 거를 되게 세세하게 다 배우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가 제가 그것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아주 자세하게 배워가지고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이티오피아, 리비아 식민지 시대 다 배우고 좌파 쪽 선생님이 있으면 그리고 아주 비판적으로 배우고 저희 선생님이 약간 좌파 쪽이었으니까 엄청 정부도 비판하고 그라치아니 장군 비판하고 역사나 뭐 철학, 지리학 국어 선생님마다 본인이 원하는 교과서 선택해서 그걸로 가르쳐요. 학교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별로 선생님이 정해요. 고등학교까지. 초등학교는 나라에서 정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정해요. 우리는 나라 정해지는 거예요. 잘 알고 있어요. 말씀 안 하셔도 빠삭히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역사 때문에 엄청 머리가 머리 근데 아프죠. 인도는 그렇게 너무 인도 어떻게 암기해요, 그 왕 이름? 시험 볼 때 학생들 제일 많이 끄닝하는 게 역사 시험이에요. 워낙 그 농담으로도 1869년에 무슨 일이 났어요? 그럼 간디가 태어났죠. 1871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간디가 2살이에요. 인도요. 이번에 학기 날짜를 이거저거 다 기억할 거 괜찮다. 인도 유머 재밌다. 한 명을 위인을 그 생일을 외워서 계속.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삶은 어떤 곳인지 알려면 과거를 알아야 되고 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위해서는 미래를 봐야 되고 네네. 그래서 과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쟁이 끝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식민 지배를 벗어나게 되죠. 대부분의 나라들 독립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들 있죠? 중국은 그냥 전쟁이 끝나면서 중국 전쟁도 끝나고 그냥 더 이상 아무 전쟁도 없어. 저희는 이제 이탈리아가 패전국이 되면서 저희도 독립이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이탈리아는 리비아로 왔을 때는 항공기부터 장갑차? 네, 무기가 완전 차이가 났고 우리나라에는 말이랑 새를 잡는 총으로만 이탈리아랑 맞섰죠. 장비가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자본심이 있어요. 근데 카다피가 40년 동안 독재를 했어요. 그건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사실 그 2차 대전 때 그 영국이 그 독립의 조건으로 영국인이랑 같이 싸웠거든요. 그 전쟁에 인도 군인 9만 명 이제 사망도 했고, 당연히 영국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은, 한국의 광복절 8월 15일, 2년 뒤에 1947년도에 우리도 독립을 얻었는데 concede to divide India. 간디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 독립은 내가 원하지 독립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인도가 독립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바로 인도랑 파키스탄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타까운 역사가 또 하나 생긴 거죠. 근데 영국이 인도를 통립시키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란이 됐다는 건 오해인 것 같아요. 오해다? 네, 왜냐면 그 둘이는 그냥 자연스럽게 분열이 일어난 것 같고요. 그때 그 당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인도가 이제 독립 주겠다는 영국에서는 한 달 전에 인도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 인도 역사도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인도를 나누라는 업무를 준 거예요. 5주 시간 안에 500만 명 인도에서 파키스탄 사이에 이민 간 거고.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이 사람 사이에 디바이드 앤 룰로 해서 그 작전으로 계속 지배를 하고 나가면서도 인도랑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거는 영국에서 안 만들고 인도에서 생겼다고 하는 게는 제가 그거 아마 동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재밌는 이 사회학적인 이론들이 많이 얽혀있는 사실 사례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의 종교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서구의 종교관이랑 굉장히 달랐어요. 왜냐면 힌두라는 건 인도에 있는 여러 신을 섬기는 걸 다 합쳐서 힌두이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시바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가네샤 섬기는 사람이 있고 비슈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영국이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인도를 의용군으로 데려갈 때 처음으로 주민등록증 비슷한 걸 발급을 하죠. 근데 그때부터 영국 사람들이 서류를 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머슬림이야? 힌두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인도 사람. 그때 그다음부터 영국이 세금 정책을 하거나 징병을 할 때 힌두랑 머슬림이랑 차별을 두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식민 정책의 가장 그
복잡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 나라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역사적 상황을 잘 모르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요. 근데 그 정책에서 내가 뜻하지 않았던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영국이 떠난 지 70년이 됐는데 아직도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 전쟁하면서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러 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조금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아마 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킨 거 아닌데 영국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를 바로 한 거인 것 같은데 바람직하네. 기니가 2차 세계대전쟁 끝났을 때부터 큰 전쟁 때 프랑스한테 도와 많이 줬으니까 우리도 이제 한 어느 정도의 독립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1958년에 프랑스 대통령이 서아프리카 쪽으로 왔을 때는 독립만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흐메드 세쿠 투레 사람이 프랑스 대통령한테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노예 제도보다는 가난해서도 우리 자유를 선호합니다. 라고 그런 얘기 해놓고 한 서아프리카 쪽으로 기니가 먼저 독립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나가면서 그때 만들어 놓았던 건물이나 병원이나 학교 다 폭발시키고 프랑스로 돌아갔어요. 쪼자네. 예. 그러면 왜 혹시나 사용할까봐 진짜 끔찍한 얘기잖아요. 네. 다른 아프리카 나라 무섭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그때부터 엄청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것도 많지 않았는데 그냥 다 폭발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안 그래도 없던 시설들이. 네. 자, 호엘리 형. 알고 있었던 사실인가요? 몰랐어요. 정말. 진짜? 몰랐어요. 정말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한된 정보만 서로 갖고 있는 거인 것 같아요. 각자 입장을 다 서로 들어야지 알 수 있는. 그렇죠. 크리스티안은 어때요? 프랑스. 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때 프랑스가 스페인을 침략했을 때였어요. 네. 그때는 스페인 군대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지금이다. 그래서 이때다. 이때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독립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가 스페인을 침략하지 않았었으면 우리 독립을 뒤늦게 아마 했었을 거라고. 프랑스한테 고마웠겠네. 네, 그렇죠. 나폴레옹 고마워. 지인이에요? 각 나라에 독립 영웅들이 항상 있죠. 네. 이 얘기를 하면 좀 또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도의 아버님 간디가 원래 영국에서 공부한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인도에 이제 들어와서 피폭력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1919년 4월 13일 날 인도 암리트서 공원에 한 1,500명 가까이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영국 사람 제너럴 다이어라는 사람이 출구를 다 막아버리고 총을 쐈대요. 그래서 한 4,500명 가까이 총 맞아서 죽었고 후에 간디의 이제 피폭력 시민운동이 이제 독립운동으로 이제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도 독립사를 읽다 보니까 1857년 루크나우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망갈판데이라는. 맞습니다. 그것도 엄청 멋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엄청 멋있고 1857년 우리나라의 첫 번째 독립운동으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망갈판데라는 군인이 영국 군인이었어요. 영국의 소수된 군인인데 총알이 있잖아요. 돼지인가 아니면 소 기름이 있어서 그거를 입에 대기 싫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이것도 이제 용어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쓰였던 책에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1857 Lucknow Uprising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인도 책에 보면은 1857 Indian First Independence War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첫 번째 독립전쟁이라고 하고 저기서는 반란이라고 형용을 하죠. 자기나라하게 유리하게 기술하는 거는 어디나. 네, 그 단어 하나가 굉장히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어물 목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이끌어서 이탈리아와 왔었는데 이분이 70세에 교수형을 당하게 돼요. 이탈리아한테. 모든 시민들 앞에서 엄청난 명언을 남기셨는데 난 여기서 죽어도 내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남기셨는데 이분에 관련된 영화도 나왔어요. 사막의 라이온이라고. 봤어요. 보셨나요? 네, 눈을 한 번도 못 떠요. 진짜 재밌네요. 그게 이탈리아와 우리나라의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당했는지부터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81년도에 한국에서
상영을 했었어요, 이 영화를. 근데 여기서 제가 발끈할 부분이 이 영화가 2009년까지 이탈리아에서 상영이 금지가 됐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겠죠? 뭐 이탈리아한테 뭐 유리한 내용은 아니니까. 지배국 출신인데 또 피지배국 도와준 사람들이 나중에 재조명되기도 하고요. 그죠? 나중에 회자가 되곤 하는데. 네네. 누가 있을까요? 일본인으로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걸 몰랐는데 뭐 후세 타츠즈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변호사였어요.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좀 한국에서 많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일본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변호를 했어요. 변호를 맡았고 많이 도와준 거죠. 그래서 2004년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공급 훈장을 받은. 진짜? 몰랐다. 이미 지나간 과거라 해도 이제 잘못된 역사 인정하고 피지배국에게 사과하는데 이제 후속 조치 중요한데 각 나라들은 사과 및 후속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즉석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미흡하다, 잘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들면 돼요. 잘못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아미나 빼고 다 들어주세요. 저는 닉도. 제 생각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탈리아는 그나마 리비아와 좋은 교류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상도 했고. 저희는 리비아한테 일단 식민지 끝나자마자 바로 이탈리아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돌려줬어요. 그리고 한 35억 유로 상당 금액되는데 그리고 오마르 그 사람 아들 앞에서 저희 총리가 사과했고 우정의 조약이라는 걸 체결했어요. 원래는 게다피 올라갔을 때 복수의 날이라는 공약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2008년 우정 조약 체결하고 나서 우정의 날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30억 유로 정도 또다시 주고 그리고 고속도로도 만들어주고 암 치료센터도 만들어주고. 근데 사실적으로 시민들한테 전해지는 거는 도로와 뭐 암센터 이런 거 말고는 돈으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독재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다 혼자 해먹었던 거죠. 네. 이탈리아는 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쉽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일본이 한국 시한부 할머니에게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와가지고 사죄를 했다면 무릎 꿇고 사죄하고. 네, 제일 잘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인도에서는 아직까지 영국 쪽에서는 공식적인 사과가 없고 예, 그래서 공식 사과가 없었어요? 영국이 인도 200년 가까이 지배했는데 인도 사람들 해외 나갈 때 비자 받기가 제일 어려운 국가가 영국이에요. 정말?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특히 인도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니고 비자 받는 게 완전 힘든 거죠. 그래서 영국이 뭐 20년 동안라도 인도 사람 무료로 왔다 갔다 하게끔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영국에서 아프리카 노예 제도 아니면 뭐 인도의 식민지에 대해서 사과했을 걸라고 생각했는데 없었어요. 안 했던가요? 확인해 보니까 사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그 sorry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한번 빨리 그냥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일본이 생각해요. 사실 승인화생을 제일 많이 해요. 아니 여기 부딪혀도 승인화생하면서 물 달라고 부딪혀도 승인화생.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고인루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국 왕비가 인도에서 그거 가져간 거죠. 그래서 네, 맞아요. 안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현지 돈으로 하면 2억 달러 가치 정도 하고. 그게 남자가 가지고 있으면 저주를 부른다 이런.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인도에서는 어차피 그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뭐 남자들 여자한테 주기 싫어서 그런 건지 이런저런 그 미신이 많이 만들었어요. 그 뭐 보석 같은 것도 뭐 다이아몬드 줄 때는 몸에 안 맞으면은 뭐 저주 받을 수 있는. 코히노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1972년부터 영국 정부가 계속 반만 거부하고 있고 2010년에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가 만약에 그 다이아몬드를 판관한다면 대형 박물관이 텅 비어버릴 거라고 했어요. 예. 왜 텅 비어?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땐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도거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독자적인 발전을 보면 큰 부분은 인도 덕분이잖아요. 그래서 한 다이아몬드 정도는 그냥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이선 씨가 그 영국 정부가 다이아몬드 줄 때까지 저한테 양주로 계속 주면 돼요. 네. 몇 병 필요하세요? 뭐 맥주 뭐 주면 돼요. 오늘 처음 나서 이렇게 시종 낮은 자세로 임하고 계신데. 알겠습니다.